장흥과 제주를 잇는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장흥군은 앞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망신만 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남이 해상풍력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품 생산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침체된 산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전남 신안을 비하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토대로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면서 행정당국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 테마파크를 짓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연관 시설인 국립과학관 유치 여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던 전남 장흥과 제주를 오가던 여객선 운항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수차례 재취항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장흥군은 양치기 소년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장흥군은 장흥고속해운과 장흥제주 간 여객선 운항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2년 넘게 멈췄던 오렌지호를 재취항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습니다. 2010년도에 선박 쪽에 영업 혁신을 이루었던 만큼 그 노하우를 갖고 거기에 지나지 않고 더 열심히 또 다른 더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30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장흥에서 제주도를 오고 가기 위해서는 이곳 노력항에서 여객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5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는 뜨지 않고 있고 활기도 잃었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당시 선사 측은 적자 누적과 함께 선박 수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운항을 멈췄습니다. 이후 세월호 참사와 중증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이용객도 줄었습니다. 장흥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백길 재개를 추진하고 투자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정착 지원금 규모 협상을 비롯해 외국 국적인 여객선의 한국 국적 전환과 면허 취득에 따른 선박 공모 기준 강화 등 절차 문제가 이유입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 대비 경쟁력도 적어 여객선 재취항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갈수록 우리 노력형 입지 조건이 기업가 입장에서는 안 맞아 들어갑니다. 완도나 해남, 녹동에 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장흥을 놓고 하신 기업들은, 해운사들은 그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않는 해운사들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 노력도의 여객선 취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는 장흥 노선 대신 고흥 녹동에서 제주 성산으로 가는 신규 여객선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세월을 허비했지만 결국 다른 지역으로 노선을 빼앗긴 셈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선사 측 금년 이번 달에 배를 띄우기로 했으나 선사 측에 다시 9월까지 배를 한번 취항을 해보겠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근데 9월까지 저희들 여러 가지 행정상 처리가 된다 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 다시 재검토해서. 현재 장흥 노력항은 고등어잡이 어선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항은 이미 활기를 잃어버렸고 재투자해야 할 예산은 막대할 뿐 마땅한 대책이 없는 한 정상화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전남 신안은 과거 노동력 착취와 성폭력처럼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홍 글씨가 새겨진 지역입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섬 주민들은 말 못할 아픔을 끌어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신안군이 마치 악마의 섬인 것처럼 표현한 과장된 콘텐츠가 쏟아지면서 행정당국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수 성향을 가진 유튜버가 올린 영상물입니다. 제목을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동네, 신안군이 무섭다는 표현을 소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영상에 담긴 내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요새 쪼까 신안군이 무섭단께? 나은티는 신안군이 겁나게 무서워버라잉. 고로코로 무서운 동네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단께? 나는 신안군이 무섭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동네 신안군. 앞서 신안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동네라고 언급한 또 다른 유튜버에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신안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신안을 무서워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사건들 때문에 국민들이 그 동네를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온라인에선 신안에서 발생한 과거의 사건을 토대로 극단적인 표현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건 물론이고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콘텐츠의 여파는 댓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섬 자체를 혐오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표현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언급했다가 난감한 처지에 몰린 신안군. 주민 피해를 모른 척할 수 없어 강경하게 대응했을 뿐 실제로 국민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실을 왜곡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확하게 적확한 표현을 써줘서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 자주 알려주시고 뭐 악마의 섬이다 뭐 저희 천사대교 같은 경우도 노예 해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악의적이고 다분히 의도가 느껴지는 그런 단어들은 많이 지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주로 자극적인 콘텐츠가 인기를 끌기 때문에 제작자의 수익과도 맞닿아 있는 게 현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가 유튜브를 이용할 정도로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이 높아진 만큼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훈입니다. 최근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죠. 특히 전남 서남권이 해상풍력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전남에 있는 산단들도 관련 부품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침체된 산업단지에 활기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춰 신재생 에너지의 보고로 불리는 신안군. 바다를 중심으로 8.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48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신안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생기면 영광 한빛 원전 전체 설비 용량의 1.4배에 이르는 전력이 생산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풍력에 대한 풍력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 지점이 목포 신안 앞바다에 있는 에너지 정책, 풍력 에너지 정책과 정부의 이 그린 뉴딜과 3020 에너지 정책이 딱 맞아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지역 산단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품 생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목포 대양산단은 이미 에너지 융복합 단지로 지정돼 입주 기업이 한전이나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자격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영암 대불산단은 해상 풍력 관련 부품 생산이 용이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 산단인 만큼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도로 설계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 부분에 그 하중을 견딜 만한 충분한 무게를 반영한 설계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대불산단 내에는. 이제 이게 만약에 신안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 이제 신외항에서 싣고 조립을 하고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접근성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류비가 세이브가 될 거고요. 그러면 기업 경쟁력을 그게 가격 경쟁력으로 가서 충분하게 대불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영암군은 조선업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대불산단 기업체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320여 개가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부품을 제작하는 시설을 갖추게 할 계획입니다. 조선업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많아 풍력 발전 부품을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풍력 발전 생산 부품 설비를 위한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 해상 풍력단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저희 조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조선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의 사업 분야로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그 지원뿐만이 아니라 시설 투자라든지 여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영암과 신안, 목포 등 3개 지자체는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한 상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침체된 서남권 산단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 대표 해상풍력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시가 3년 전부터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2023년 개장을 목표로 전남 최대 규모의 어린이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개장 목표 시점까지 3년이 남았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을까요? 또 테마파크 안에 유치할 국립전문과학관 선정 발표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품격을 높이는 문화, 예술, 관광도시 기반의 마련 힘을 쏟겠습니다. 가족의 어린이 테마파크는 최근 완료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전남 최대 규모의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을 1순위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광양시. 중앙근린공원 60만여 제곱미터 부지, 축구장 10개 면적에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 놀이, 문화, 여가 시설을 만들겠다 목표입니다. 지난해 11월 기본 계획이 발표된 뒤 사업은 본궤도에 올라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85%였던 토지 보상과 부지 배입은 현재 97%까지 마쳤습니다. 또 숲속 야영장이나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을 만들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광양시는 조성 사업을 1단계 공공시설 구축과 2단계 민간 투자 개발로 나눠 추진 중인데 올해 20억 원으로 공공시설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테마파크 안에 국내 10번째 국립과학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소재전문과학관이 들어설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과학관 135개 중 소재 산업을 주제로 한 과학관은 전무합니다. 광양만큼은 대한민국 소재 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소재 산업을 전시, 체험하는 공간으로 어린이 테마파크 부진에 계획하여 미래 과학 꿈나무 육성을 위해 전문 과학관 유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16일 광양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차 평가로 전국 10개 지자체 중 3곳에 선정됐고 22일에는 마지막 관문인 현지 실사를 받았습니다. 최종 과학관 설립 대상지는 오는 31일 발표 예정. 전남을 대표하는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광양시가 국내 유일의 소재 전문 과학관까지 유치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목포시가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 토지 보상비와 위생 매립장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로 각각 1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211억 원이 이미 사용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보상은 녹지 확보를 위해 위생 매립장은 사용량이 이미 98%에 달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방채 상환은 관련 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불거진 수돗물 유충 사태로 목포시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정수장 1곳과 배수장 8곳에 대해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유충이 유입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의 수돗물 정수처리 기법은 활성탄 여과지 공법을 쓰는 인천과 달리 모래여과 침전 형태의 표준 기법을 쓰고 있어 유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남군은 최근 수도권 수돗물 유충 사고와 관련해 지역 내 정수장과 배수지 9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유충이 상수도 시설 주변에 서식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고 또 마을 상수도 170곳에 대한 합동 점검도 벌이고 있으며 공동주택 물탱크 54곳도 주변 청소와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